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조 미담입니다. 네. 저희 조는 벽시가 자라서 쌀이 되었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1, 2교시 수업을 할 거고요. 대상은 1, 2학년입니다. 1, 2학년이다 보니 주의 집중 시간이 어떨까요? 네, 느낌 오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좀 재밌고 즐겁게 좀 수업을 하려고 계획에 많이 담았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즐겁고 재밌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용도 알차게 전달하기,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많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호응 잘 부탁드리고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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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초등학교 1학년 우리 반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선생님은 경기도 기술원에서 식문화 교육활동가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 친구들을 오늘 만나게 되었어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라 하면 우리나라 농업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연구와 개발을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식문화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의 학습 주제는 벽시가 자라서 쌀이 되었어요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벼의 한살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쌀 강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과 이렇게 쌀 강정을 만들어 볼 건데 우리 친구들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아까 보니까 뭐예요? 손 안 씻은 친구도 있어요. 가서 우리 손 씻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과 오늘 하루 일정을 같이 함께 하려고 하면은 선생님과 호흡을 잘 맞춰야 돼요. 선생님과 같이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 친구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약속을 하나 하고 싶어요. 행동이 과하면 다칠 수 있어요. 네. 뜨거운 것에 데일 수 있어요. 네. 행동이 과하면 다칠 수 있고 뜨거운 것에 데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할 때 옆 친구와 장난하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과 장난해도 안 되고 뜨거운 게 데일 수도 있다고 했고 또 선생님 말씀에 앞서서 가도 안 돼요. 선생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선생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해요. 우리 친구들 알아들었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선생님이 우리 벼의 한살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반가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기쁜 마음을 담아서 노래 한 곡을 준비했어요. 이 노래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재밌는 이야기에 대한 주인공이 나와요. 그럼 노래를 들어보면서 이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밥상에 오르내리며 나를 키워준 것 같아. 아주 어릴 땐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어머니의 손맛이 배인 그 소중한 밥상에 쌀밥, 보리밥, 조각, 총밥,
어린이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를 뭔지 알겠어요? 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쌀이요. 아, 네. 또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밥이요. 밥요. 네. 우리가 쌀에서 밥이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은 한살이라는 게 식물의 한살이라는 게 있어요. 한살이가 뭔지 아시는 분? 1년살이. 몰라요. 안 배워서 몰라요. 식물이 싹이 트고 열매가 맺고 다시 그 싹을 터서 돌아가는 이 한 주기를 우리가 한살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식물은 한 해살이가 있고 두 해살은 뭘까요? 두 해살이. 그러면 열해에서 살면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울 쌀은 어떤 식물의 한 살일까요? 두 살일까요? 열해 살일까요? 한 살. 네, 우리가 먹는 쌀은 한 살이에요. 한 살이. 그럼 한 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일반적인 식물들은 한 살이 되면은 이렇게처럼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한 살이라 그러는데 이걸 우리 쌀에서 보면은 벽실을 이렇게 싹을 틔우고 우리가 벼를 논에다가 다시 심는 것을 모내기를 해요. 그럼 농부님들이 이렇게 모내기를 하시고 여름에 떼약볕을 받아서 이렇게 벼가 자라고 가을에 우리가 누렇게 노란 것처럼 되는 그 뱃속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밥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준비한 이렇게 이제 벼의 한 살이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잖아요. 아까 벼는 한 해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사계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보면은 식물의 사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봄에 싹을 피워서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는 벼를 키우면은 먼저 잘 자란 벽실을 골라서 모판에 키우고 모판에서 모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보시면은 자 여름 떼약볕에 여름에 보면은 벼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햇빛에 듬뿍 받아서 땅속에 영양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매기를 통해서 그 몸만 잘 자랄 수 있도록 벼만 잘 자랄 수 있도록 골라주는 거요. 가을에는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배가 이렇게 누렇게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배 이삭이 작은 나달로 되고 배가 있고 고개를 쓸 수 있는 추수를 하는 시기가 돼요. 그럼 우리 겨울에는 또 어떻게 할까요? 겨울에는 우리가 추수를 하면 볏집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떨어지는 벼들이 다시 가는데 이 겨울을 꼭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이 추운 겨울에 우리 벼에가 안 좋은 곤충들이 많이 얼어 죽어서 내년에 우리가 봄에 다시 우리가 싹을 틔울 때 우리한테 좋은 영양을 주기 위해서 휴식하는 기간을 우리는 겨울에라고 해요. 이때 한 해 농사를 다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휴식을 취해서 다음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것들이 이렇게 벼의 사계절의 한 살이가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벼가 자라서 이제 우리가 추수를 하잖아요. 아까 겨울처럼 추수를 하면은 우리가 하는 이 추수하는 걸 정미라고 하는데 도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 친구들 표현하면 벼에 쌀로 변하는 동안에 우리 여행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봐야 여행을 어떻게 떠나느냐면은 우리가 봄에 모내기를 해서 쌀을 키워서 여름에 모가 자라고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해서 다음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쌀을 가지고 벼를 가지고 쌀을 만들잖아요. 이거를 우리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 때는 방앗간이라는 곳에서 이제 방아를 찧었는데 요즘은 그걸 정미소라고 해요. 옛날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방앗간. 네, 옛날에는 방앗간. 거기는 이제 우리가 TBS 텔레비에서 나오는 물레방앗간도 있고 디딜방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쌀 껍질을 벗겼는데 지금은 정미소에서 그 쌀 껍질을 벗겨서 우리가 밥상 위에 올라오는 쌀까지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몸에 좋은 쌀들에서는 매일 먹는 쌀이 왜 우리 몸에 좋은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 쌀에는 우리 몸에 좋은 많은 에너지들이 있어서 그래요. 에너지가 먹으면은
우리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미끄럼틀 타고 뛰어놀기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꼭 우리가 하는 그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침에 그 영양소를 보충을 해야 점심시간에 급식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아침에 엄마한테 엄마 나 밥 주세요 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엄마가 안 준다고 하면 엄마 나는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엄마한테 꼭 아침을 해달라고. 빵보다는 우리 몸에 맞는 에너지원이 더 많은 우리 쌀로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쌀을 아까 벼에서 한꺼풀을 벗기면은 뭐가 되냐면 그게 현미예요. 우리가 외투를 탁 벗으면은 안에 또 한 겹을 입고 있잖아요. 내복 같은 걸. 그걸 이제 현미가 되는 거. 그것도 내복을 다 벗고 나면은 맨살 나오면 이제 백미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할 때는 이제 몸에 좋은 게 현미다, 백미다 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 농부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지은 우리 소중한 쌀을 벼를 쌀로 바꿔서 먹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이 종류들은 얼마나 쌀을 많이 깎아내느냐 목욕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쌀 종류가 나눠지는 것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다음은 우리 이제 이 풍속에 대해서 우리가 농사 짓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다음 선생님께서 준비를 상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다음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농경이 중심이 된 사회예요. 농경을 처음에 저희가 쌀 농사를 지어서 그 쌀을 먹고 또한 또 그 쌀로 인해서 많은 풍속들이 생기고 또 그 사계절 그 변화에 따른 그런 행사들을 세시풍속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세시풍속에는 세시풍속은 음력으로 농사를 짓는 그 농사 절기에는 음력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음력으로 따른 그 풍속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1월 달에는 정월 대보름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정월 대보름이라 그래서 음력 1월 15일 날 새해에 처음 둥근 달이 뜨는 날이에요. 이날은 동네 아이들이랑 어른들이 모여서 쥐불놀이를 하고 달집을 만들어서 태우면서 나쁜 기운을 쫓아냈다고 해요. 이날은 부럼이라는 열매를 깨무는데 이거는 껍질이 있는 열매라서 이걸 깨물면 그러니까 병균이나 이런 나쁜 병들이 다 사라진다는 의미로 부럼을 깨물었어요. 그 다음에 음력 4월 5일 단오가 있어요. 이날은 그러니까 단오는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이고요. 죄송합니다. 한식이 있고요. 한식은 우리나라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이고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으면서 조상님들께 성묘를 가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음력 5월 5일이라는 단오가 있어요. 단오는 곧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 시작되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름을 시원하게 지내라는 의미로 서로 부채를 선물해주고 또 그네뛰기와 씨름이라는 놀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삼복은 아주 더운 시기예요. 초복, 중복, 말복으로 구분이 되고요. 삼복 때에는 삼계탕이나 그러니까 영양이 풍부한 육개장 같은 거를 먹으면서 더위를 식히고 또한 몸을 보호하며 그 영양 보충을 했어요. 그 다음에 8월 15일은 추석이라고 우리
추석인데요. 이날은 그러니까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는 시기로서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의미로 차례를 지내고 줄다리기와 강강수월래 그다음에 송편을 먹으면서 저희들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날이에요. 그다음에 중앙절이라 그래서 음력 9월 9일은 수확을 끝내고 곡식이 풍성한 시기라서 또 단풍놀이를 하고 북한꽃을 따서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다음에 음력 12월 22일쯤엔 동지라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인데 이날은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의미로 팥죽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리고 1월 1일 새해 설날인데 이날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인데 금음날 음력 12월 31일 날 그 밤에는 날을 새서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얘진다고 해서 잠을 자지 않고 날을 새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 새해에는 떡국과 윷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준비가 너무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저희 세시풍속 중에 하나인데요. 이날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날은 언제일까요? 한식. 맞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못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은 저희 다른 선생님께서 저희 이 수업에 대한 소감문과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되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선생님들한테 설명 잘 들었나요? 네. 오늘 벼가 자라나는 과정이랑 밥이 되는 과정까지 잘 들었는데 이 과정을 누가 만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농부 아저씨가 만들어요. 농부 아저씨가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쌀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게 뭘까요? 네, 제가 아주 이쁜 편지지를 골랐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하얀색 이쁜 걸로 골랐으니까 너무 싫어하면 안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지를 한 개씩 나눠줄 거예요. 농부 아저씨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5분 동안 편지를 쓸 건데 선생님 저는 글 쓰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러는 어린이들은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요. 오늘 배운 내용을 그림을 그려서 농부 아저씨에게 선물해줘도 괜찮으니까 5분 동안 천천히 생각하고 작성해 주시면 될게요. 자, 그럼 제가 편지지를 하나씩 나누어 줄 거예요. 네. 자, 우리 친구들 편지지 다 썼나요? 네. 선생님이 나눠준 옆에 이쁜 봉투에 편지지를 담아주시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이제 농부 아저씨에게는 선생님이 전달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농부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면 되고 이제부터 우리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을 너무 열심히 들어준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한 번씩 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밥상 위에 쌀이 올라오면 부모님과 농부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밥을 절대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피셜을 하자면 저희 사조가 마무리를 이렇게 좀 잘 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은 게 좀 많아요. 좀 연습하셨던 그 부분들이 또 다 이렇게 표출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퀴즈도 내시고 아이들하고 능력에 맞춰서 퀴즈도 내실 거고 그리고 아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거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렇게 하고 나면 막 발표하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가장 정말
나는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잠이 안 온다라는 친구들, 자,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아마 너도 나도 손을 들 건데, 그렇게 하면 손을 들고 한번 발표를 시키고 마무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저희가 조금 더 첨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1, 2학년입니다. 네, 그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 좀 마무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